이 리치파카 작가님도 블로그에 그걸 썼대요. 2년 후에 월 1,0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장교할 때는 3,400을 벌었는데 500으로 할까 그러다가 에이 1,000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이제 전역을 하고 딱 2년 뒤에 보니까 그 금액이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순수익으로 들어온 거죠. 이거 맞네? 시크릿. 2007, 8년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전 세계를 흔들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에 비전보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년 뒤에 비전보드를 보니까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비전보드에 붙였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데요. 꼭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푸시업을 저는 헬스장을 안 다니면서 홈트로만 몸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네. 군대를 갔어요. 그때 생긴 습관을 15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샤워할 때 푸시업 하게 해요. 샤워하기 전이나 샤워하는 중이나 샤워 끝났을 때나 샤워를 두고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책에도 푸시업 1개 하기가 나와요. 책 한 페이지 읽기. 10페이지가 되고 푸시업 10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 부분에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분이랑 저는. 이분은 ROTC 장교로 생활을 오래 하셨고, 왜냐하면 군인들은 할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키는 거 외에 자기 개발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책을 읽는 분들이 있고, 러닝을 뛰는 사람이 있고, 헬스,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푸시업을 그때 했는데 온수가 안 나와서 했거든요. 빨리 몸에 열을 내서 이제 온수를 이제 없으니까 이제 환절기 때 그래요. 아예 여름이면 온수가 필요 없고 아예 겨울이면 온수가 나오는데, 봄, 가을에 애매한 타이밍에 한두 달 온수가 끊겨요. 막 열을 내야 돼요. 그래서 막 푸시업을 70개, 80개, 막 100개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군대에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까운데?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헬스장 안 가도 할 수가 있었고, 사소한 그 아주 그냥 고정된 픽스 값이 있었죠. 샤워할 때 라고 하는 그것을 딱 정해놓고 샤워 그리고 푸시업. 푸시업 뭐 개수도 크게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최소 50개를 하자. 맥시멈 100개를 하자. 100개를 채운 날은 많지는 않아요. 최소만 이제 정해놓은 거죠. 했으면 50개는 해야지.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만 정해놓자라고 하는 게 시작하기를 조금 좀 쉽게 했고, 습관에 대한 책 중에 타이탄의 도구들, tim 페리스의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도 전에 읽고, 그 책에서 그 이불 개기가 나오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불을 안 개면 오늘 하루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생겼어요. 5, 6년 전에 읽었는데,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다 한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왠지 나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걸. 나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날은 이불을 안 개고 하루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이불을 봤어요. 내가 이걸 오늘은 진짜 정신없는 날이다. 한 달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날이 딱 있으면 오늘 내가 진짜 정신이 없었다. 빨리 개고 시작을 해요. 안 하면 왠지 오늘 하루가 처음부터 구겨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먼지도 털고 막 이러잖아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생긴 습관이고, 그럼 거기에 명상을 또 강조하는데, 저는 원래 명상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한 20년 정도가 됐거든요. 명상을 하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어서 그 5년 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 아직 제가 부가 성취된 건 아니고 늘 좀 궁핍하게 사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돈에 대해서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있었구나. 그게 이제 명상인데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명상은 자기 전, 일어났을 때 하는 이완 명상이에요. 자기 전에 가만히 이렇게 힘을 빼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지 떠올리기도 하고, 오늘 하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냥 호흡만 해요. 그냥 아랫배 가만히 집중하고 호흡만 해도 그걸로 끝. 오늘 뭔가 정리가 덜 됐다. 오늘 뭘 체크해야지. 내일 하루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자기 전에 정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무기력할 때는 일단 호흡부터 시작을 해요. 컨디션 좋으면 그걸 생략해도 되죠. 오늘 뭐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그거를 앉아서 안 하고요. 전 누워서 해요. 왜냐면 앉으면 뭔가 빅 모드보다는 두잉 모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명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누워있는 상태에서 빅 모드가 유지됐을 때, 그 기운이 남아있을 때 하는, 이건 이제 좀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누워서 하는 이완 명상을 좀 하고 있었고,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좀 자존감이 올라갔었어요.
네. 이 리치 파커 작가님도 블로그에 그걸 썼대요. 2년 후에 월 1,000만 원을 월급으로 벗는다. 그러니까 이게 장교할 때는 3,400을 벌었는데, 500으로 할까? 그러다가, 1,000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이제 전역을 하고, 딱 2년 뒤에 보니까 그 금액이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와. 순수익으로 들어온 거죠. 이거 맞네? 시크릿. 2007, 8년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전 세계를 흔들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에 비전보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년 뒤에 비전보드를 보니까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비전보드에 붙였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5시 기상 생각하고 있고 매일 그 목표를 쓰는 거, 그걸 선언하는 거. 자, 이거는 안 하고 있어요. 생각은 자꾸 하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요. 앞으로의 도전 과제입니다. 네. 많은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과 같이 되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부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자의 자식은 당연히 부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또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의 자식이면 기본적으로 환경이 부자가 될 확률은 높지만 난 부자 싫어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는 거죠. 태어났을 때 태생적으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환경에 이 흙수저, 마이너스 흙수저인 이분이 얘기해서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부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이분처럼 힘들진 않았어도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부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런 말씀도 하시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갈등을 했죠. 과연 내가 부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20대 때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0대 때는 가난하게 살자고 했던 가치가 행복인데 부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내 인생이 너무 돈에 집착하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컸어요. 이번 생에 행복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뭘까라고 저는 그때 명상이 좀 필요했고 인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우선이 됐었고요. 30대 때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돈은 벌어야 되겠다. 책도 내고 또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좀 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점점 부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는 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는 시기. 이제 올해 40이 됐는데 이제는 좀 부에 대한 이미지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자 했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다른 것을 성취한 사람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죠. 전문가가 됐다고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전문가인데 그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변호사 사무소를 차려서 더 큰 수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월급 받는 사람도 있고 국수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역시 페이닥터도 있는가 하면은 개업하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회는 많아지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전문성을 선택한 사람이 일단 전문가가 된 거는 되게 성공적 삶인 것 같아요. 다음에 과연 더 큰 부를 성취하느냐.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전문성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부자 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돼서 뭐 하고 싶어요?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불행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행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쫓기면서 매달 이제 돈이 부족해서 대출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좀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녀에 대한 부분, 내가 먹고 사는 최소한의 것들은 해야 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장소,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 부분들이 어떤 최소한의 이제 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명상을 되게 좋아해요. 20살 때 처음 명상을 만나서 제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구나. 명상만 하면. 처음에는 명상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형적인 것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고 20대 때는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최소한의 불행을 막을 돈, 더 행복할 수 있는 돈은 필요하다라는 게 추가가 된 건데 사람들은 이거는 많이 아는데 돈이나 부에 대한 거는 많이 아는데 이건 비교적 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은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무언가 성취하지 않아도 지금 바로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도구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2012년도에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명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제가 불을 성취하고 싶은 거는 이 명상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문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컨텐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 네.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의 시작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게 니체의 말이에요. 이분이 니체에 꽂혔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자신을 존경하라는 말이 나와요. 최고의 삶을 살아라. 한 번 더 이 인생을 살았을 때 이번의 생을 똑같이 산다고 해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니체의 말이 가진 힘, 그 생명력을 저도 느끼게 됐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양 철학자가 니체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이 참 저에게는 거울과 같았고 또한 컨텐츠의 핵심은 진짜구나. 그러니까 진짜가 나와야 된다. 진짜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도구 또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컨텐츠를 준비하고 만들면서 느꼈습니다.